이제 여자 의학과 대학 대학생들이 많아진 건 사실이에요. 근데 오히려 그 많아졌다는 걸 체감을 할 수가 있는 게 아직까지도 여자 대학생들이 대학에 들어온 것 말고는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특정 과에서 여자를 배제하고 뽑는다던가 아니면 미래 진로를 선택할 때 여자라고 차별을 당하던가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피해를 입는 학생들이 훨씬 더 많아졌으니까. 그래서 좀 많이 들어왔던 건 대신 그 의대 문화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면서도 훨씬 더 안타깝죠. 그러니까 여자 의대생들이 많이 들어온 건 굉장히 감사하고 고마울 일이지만 아직 거기에 그 의료 현장이나 의료계 전반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구나 느끼면서 좀 한계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어때요? 저는 사실 이걸 피부로 느끼기가 정말 제일 힘들어요. 공부에서 느끼기 힘들 것 같은데. 2,000명이 회원인데 다 남자거든요. 저희는. 그러네요. 네, 그걸 느끼기 되게 힘든데 이제 건너듣고만 있습니다. 여자 의대생들이 많아지셨다고. 그래서 이제 사실 공보위협의회장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죠. 공보위가 줄어드니까. 예. 그러네요. 그래서 지역 사회에서 이제 의료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공보위들이 가지 못하는 지역이 더 많아지면 어떡하지라는 좀 의료 취약지 때문에 좀 걱정은 되는데 그것과 별개로 뭐 사회적인 뭐 현상이니까요. 뭐. 네, 이게 그 제가 듣기로는 정말 의대생의 여자 비율도 많아지고 의학 전문 대학원의 영향으로 군대 가는 어쨌든 비율 의사 인원이 줄어들어서 공보의 인원이 예전보다 확 줄었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그게 어느 정도 좀?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이치한 다 합해서 그러니까 의사, 치과 네. 의사, 한의사 다 합해서 2012년에는 공보의 숫자가 5,100여 명이었을 거예요. 치과 한의사 다. 예, 다 합쳐서요. 근데 이제 그 치과 한의과 같은 경우에도 여자 비율이 많아졌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아마 작년도 기준으로 3,600여 명인가 예 그럴 겁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조금 헷갈리는데 그래도 많이 줄었네. 예 많이 준 거죠. 그래서 한 5, 6년 사이에 거의 뭐 1,000여 명이 줄었으니까 뭐 명백히 줄었다라는 게 저희는 체감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기회에 뭐 아까 질문의 취지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의료 취약지에 그냥 민간에서도 이제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자처해서 의료 취약지에 갈 수 있는 환경이 좀 조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 여의사 하니까 이제 저도 먼저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게 저희 전공의협회는 할 말이 사실 많은 그럼요. 임신 여성 전공의 문제도 있고 네. 사실 여자 의사에 관련된 문제도 고민을 사실 저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부회장, 복지사 부회장, 회장을 하면서 많은 민원,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했던 역할이 민원 담당하는 게였고 다음에 부회장을 하는 게 하필 또 이제 수료환경 관련된 이슈를 제가 주로 맡아서 보건복지부의 이제 수료환경 평가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도 하면서 회장이 되고 있는데 이제 말씀하셨던 내용 저도 체감해요.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그런 이제 그런 증가율도 저희가 한번 계산해보고 어느 정도의 앞으로 더 전공의들이 여자들이 많이 할까.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계산한 게 인턴, 그러니까 의대생 졸업자 비중으로 여자 성비를 계산했더니 한 30%가 넘어가요. 30-40% 사이에 네. 3분의 1 정도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3분의 1이 다 이렇게 인턴이나 전공이 되는 것도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자 선생님들 또 뭐 결혼하는 경우도 있고 출산 과정도 있고 또 바로 전공의를 안 하고 또 이렇게 미용이나 병원에서 일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비율을 어느 정도 이제 감안을 해야 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과대학 내도 그 인원이 늘어나는 비율에 비해서 못 따라오고 있잖아요. 네. 의과대학의 그 문화가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수련 환경은 아시겠지만 더 견고해요. 네. 더 견고했고 왜 그런가 생각해보면 당연히 첫 번째는 선발 문제죠. 네. 왜냐면 일단은 인턴이나 레지던트가 선발되는 사람이 전공의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일단 선발이 과연 어떤 의국마다 또 여자 비율이 높은 과가 있고 또 남자 비율이 높은 과가 있는데 결국에 그 선발 문제가 같이 있는 거예요. 여자 의사 비율이 많아지는데 선발도 그럼 당연히 여자 의사도 최소한 비율이 만약에 30%라고 하면 적어도 하한선 같은 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적어도 토탈 인원에서 30% 정도는 최소 뽑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사실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자유롭게 공정하게만 선발한다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 선생님들이 주로 선발해서 배제되었다는 민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보면 여전히 선발에 있어서 지금 공정하지 않지 않나, 좀 어느 정도 좀 그런 부분의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되고요. 두 번째는 결국에는 이 여성들이 왜 선발할 때 잘 안 뽑냐고 물어보면 이런 질문을 받는데요. 임신할 거냐?
결혼할 거냐 임신할 거냐, 너가 결혼하고 임신할 거면 서약서를 써라. 이런 문화가 이제 아직도 남아 있다 보니까 설령 그런 선발 문제에 넘어서서도 여성 전공의쌤이 어떻게 들어왔다 해도 그 안에서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임신하거나 결혼하면 그 공백을 내 친구들이, 내 동료가, 내 선후배가 그걸 부담하게 될 텐데 이제 내가 눈치 보여서 임신 사실 말을 못 하고 있대요. 제가 며칠 전에도 연락을 받은 건데 임신 사실을 말을 못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임신을 했을 때는 그게 전공의법을 떠나서 근로기준법에 이제 위배가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병원과 많은 의료계가 멀리 있었던 거예요. 요즘 이제 과로라는 화두를 많이 하지만 과로뿐만 아니라 사실 모성보호법도 근로기준법에 상당히 중요한 위치인데, 예전에는 여자 선생님들이 의사 우리 선배들이 적었어요, 상대적으로 수가.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일이 실명 바뀔 수 없지만 지금 그런 여성 인권이나 여자가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분도 엄청 그냥 남자 중심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힘든 거, 임신한 거, 결혼한 거, 부당한 거를 다 참고 견뎌낸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했대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차별받으니까. 그런 사회에서 이제는 조금은 비율이 30%가 이제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사회가 남아있다는 거는 제도적이나 환경적이나 뒷받침되고 있지 않다는 게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이제는 성평등 이런 의식이 좀 사회 전반에 퍼지다 보니까 그 실습 과정에서 만나는 전공이나 교수님들도 우리과 여자 뽑아, 우리과 선발하는데 차별 없어 이런 걸 말씀하시면서도 전혀 환경이나 제도에 대한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은 걸 보고서 일종의 기만행위처럼 이게 보이는 거예요. 뽑는다고 해놓고서 당장 당직실도 없고 당장 여기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마련이 안 돼 있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뽑는다는 건지 만다는 건지 또 첫 번째 의문이고, 정말 그 차별 없이 뽑을 수 있는 제도인 건지 또 이제 확신이 안 서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쌓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여자과 대학생으로서 뭐 이런 과는 지원을 못 하겠다, 아니면 아예 그 전공의를 하는 게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공정한 선발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수작이 있죠. 네, 맞습니다. 우리 그렇게 해야 되니까, 말이라도 그렇게 해야 되니까 네, 나중에 문제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말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남녀 당직실을 분리하는 거, 여자가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준 거, 여자가 임신하면 임신했다고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거, 제도적으로 뭔가 여성이 임신해서 빠지면 그걸 인력을 보완할 수 있는 병원 차원, 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는다든지,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고 하면서 보건 인력, 특히 우리 전공에 대한 그런 저출산에 대한 문제는 국가에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사회제도나 이런 의료계 문화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무슨 산부인과를 특정 찍는 건 아니지만 특정 과의 뭐 향후 앞날을 걱정하기 때문에 여의사들을 일종의 무슨 자기 아니만 생각하는 사람들로 몰아간다는 게 그거는 이제 어이가 없는 거죠.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게 산부인과가 소아과가 더 그런 걸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부인과나 소아과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출산과 신생아 그걸 제일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고민을 안 하고 있네요. 고민을 안 하고 있고,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여성들의 가치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친한 친구들하고 얘기해보면 어떤 여자 의사들은 그래요. 나 그냥 결혼 안 하고 싶어, 비혼주의, 그리고 애기 낳는 것보다 나는 의사로서 최고가 되고 싶어. 있어요. 그런 분은 그렇게 사실 우리보다 공부 잘하잖아요. 되게 잘하죠. 저보단 잘합니다. 저보단 잘합니다. 나는 진짜 항상 진짜 대단하고, 저보다 90명 정도가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항상 높게 평가하는데 우리 선생님들 진짜 잘하신단 말이야. 네. 근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공부도 잘하고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잘하는 친구도 있는데 다른 이유로 임신이나 그냥 말 그대로 모성보호의 그 문제 때문에 인정을 못 받고 앞에 길을 나아가지 못하고, 정말 그분들이 소아과나 산부인과의 의욕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일 수 있잖아요. 오히려 우리나라의 그 학회의 어떤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근데 그런 분도 있지만 반대로 나는 여자 의사로서는 삶을 선택했지만 하루에 그냥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만 일하고 그냥 나는 애를 돌보면서 가족이 더 중요해 라는 꿈을 가지고 있는 실제로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그냥 이제 전공의 수련 하다가도 그냥 휴직하거나 그만두거나 나중에 애가 좀 크면 하겠다, 나중에 이렇게 그냥 과감히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쩌면 저는 이 조그만 변화지만 그런 선택도 예전에 비해서 좀 늘어난 것 같아요.
예전엔 그런 과감한 선택도 여자 선생님들이 잘 못했어요. 네. 근데 요즘은 전공 선생님들이 중간에 휴직하는 경우도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예전에 비해서는 더 늘어난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그 우리 여자 전공 선생님들이나 여자 의사 선생님과 별개 문제고 아까 학회 이야기 하셨던 부분은 저는 그래서 이 교육 과정이 중요하다 생각해요. 왜냐면 그냥 예를 들어서 1년차 때 주로 환자를 보는 이제 예를 들어 산부인과를 예를 들면 산부인과 이제 1년차 때 주로 입원 환자를 봐요. 근데 그때 임신을 했어. 또는 결혼을 하게 됐어. 그런데 그때 만약에 공백기가 생기면 당연히 이제 교수님들이 얘기하는 건 항상 수련이에요. 저는 모성보와 수련은 어떻게 누가 더 위아래 있다는 가치는 그걸 할 수가 없다고 보고 둘 다 중요한 가치인데 사람에 따라서 모성보호를 더 중요시하는 네. 부분도 있고 그건 개인이 중요한 거지 학회나 또는 우리가 수련을 하는 입장에서 수련이 더 중요하니까 모성보호는 좀 뒤로 해도 돼 이건 절대 안 네.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면 정말 모성보호를 중요시 생각한다면 1년차 때 만약에 공백이 있을 때 입원 환자를 잘 못 보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 공백 동안 입원 환자를 볼 수 있는 커리큘럼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왜냐면 그 사람의 수련을 위해서도 그건 해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3년차, 4년차 때 공백이 생기면 그 사람은 수술을 주로 하든 위치하다가 입원 환자는 죽으라고 봤는데 수술하는 타이밍에 임신이 돼버렸어. 그럼 나중에 갔다 와서 또 그거에 대한 부분을 할 수 있는 커리큘럼.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를 부족해서 전공이나 우리 의대생들이나 앞으로 전공할 사람들이 납득이 될 만한 교육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 내가 이거에 임신이나 결혼 때문에 부족했네? 그럼 내가 나중에 이거를 더 취득해야겠다, 더 공부해야겠다. 그런 거를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뭘 배울지 알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학회 역할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